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중어종문학과 김어래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 정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요제지라는 이 소설집은 청대를 대표하는 몇 개의 이렇게 손에 꼽히는 그러한 소설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삼국지 등등의 4대 기서와 함께 8대 기서로 묶이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소설집입니다. 여기에 그 여우하고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게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그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보면 뭐가 나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강재 선생님께서 뭐 인간의 욕망 갖고 이런 거 하는데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그냥 플랜 B로 뭐 있다가 사람이 안 모이면 제가 뭐 그렇게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그런 어떤 뭐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뜸 낼름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았는데 발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심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두 번째 양해를 구하는 점인데요. 그냥 발표가 그냥 심상합니다. 그냥 오늘 13일에 금요일이니까 귀신과 여우 이야기 이렇게 들으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로 일단 나눠봤습니다. 포성룡이라는 사람이 요제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1640년 산동지방에서 태어난 청대에 걸출한 문인이고요. 과거 준비했다가 안 돼가지고 뭐 막료로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로 훈장 노릇을 하며 시문과 희곡대본, 소설을 비롯하여 농업, 의학 방면의 저술에 몰두하였고 요제지 등 방대한 양의 저술을 지었습니다. 요때 이렇게 저술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걸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이제 문인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제지는 요제, 그러니까 포성룡의 호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기록한 기이한 이야기라는 뜻의 이야기 모음으로 그 청대를 대표하는 소설집입니다. 모두 491편의 중단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포성룡이 집안에서 경영하는 찻집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에게는 찻값을 받지 않고 또 대류변에 자리를 깔고는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에게는 담배와 차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모았고, 이걸 이제 귀가해서 윤색도 하고 뭐 정리도 하고 뭐 약간의 창작도 하고 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많이 그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구경하고 왕조현인가요? 그 천녀유혼. 그 이야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이 소설집에서 여우와 귀신 제재 이야기에 대한 연구가 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욕망 연구가 목적은 아니고 귀신과 여우 서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이거 관련된 연구가 우리나라 중국 문학계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본격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드문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말청초에 여우 귀신 서사가 정통 문인사회,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층이라고 해서 뭐 낙백한 귀족 관료나 그 다음에 이제 민간층에서 식자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남성 중녀 비율로 아주 폭넓게 형성되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출판 문화 인쇄 시장의 주요 주체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이러한 중간층 독자 사회에서 성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했냐면 이 시기에 나름대로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많은 지적인 경륜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서사가 이런 식으로 지식인 계층에서 많이 그 활성화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궁금함 같은 것들은 이전 연구자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연구자들이 예컨대 두 번째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이런 컨텍스트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진함을 느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명말청초의 이 여우 귀신 서사가 성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특히 두 가지 점에 좀 흥미를 느꼈습니다. 민간의 설화 형식이 아니라 지식인의 동물, 그러니까 본격적인 독서 대상으로서 집적되고 창작되고 새로 쓰이면서 상당히 많이 유포됐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귀신 여우 서사는 귀신이 있다, 둔갑한 여우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설득하는 서사가 아니라 귀신과 여우는 인간 사회에 섞여 살고 있음을 당연시하는 전제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제지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요 시기에 이제 전후에서 유행했던 필기 소설집에 나오는 여우 귀신 서사가 대부분 이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교낭이라고 하는 작품의 남자 주인공이 불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부모님한테 이 사람에게는 여우 여인, 귀신 여인 둘 다 이렇게 겹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존재하고 결혼을 하겠다, 사람하고는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당연히 걱정하시면서 말리죠. 그때 이제 이 주인공이 한 말이 저들이 비록 귀신과 여우라지만 정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가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점에서 지이, 요제 지인데요. 그러니까 기이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더는 지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감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한 가설을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의식을 규명하는 과정의 하나로 여우와 귀신 서사에서 목도 내지 추론 가능한 그들의 욕망을 살펴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대중엽 이후 본격화된 사람들의 새로운 조류와 여우 귀신 서사의 상관관계를 좀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새로운 조류라는 것은 크게 학계에서 세 글자 정도로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 그러니까 사람을 정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하나는 이제 욕망, 인욕했을 때 욕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이하다 할 때 기자나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정욕 기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대놓고 공론의 장에서까지도 추구를 하는 이런 새로운 조류가 명대중엽 이후로 본격화됐다라고 흔히 문학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과 귀신 여우 서사의 상관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우 귀신 서사에 투영된 인간, 주로 당시 사회의 주류인 남성의 욕망을 살펴보는 작업은 아닙니다. 곧 여우 귀신 서사를 남성 중심 사회의 기득권자이다 남성의 욕망 해소를 위한 판타지만으로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다분히 있고 다른 또 작품에서는 이런 남성의 욕망이 아주 대놓고 드러나는 그러한 서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 귀신 서사는 그런 차원에서만 읽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둔갑한 귀신이나 여우의 욕망 자체가 이렇게 서사의 주류가 되고 있는, 주류로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작품에 주목하게 됐고, 이를 통해서 결국 그 여우 귀신의 서사도, 그러한 여우 귀신의 서사도 결국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 한번 최대치로 읽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제재 서사, 곧 여성이 서사의 주체 중심이 되는 서사가 요제지에는 많이 출연을 합니다. 이는 그 이전의 서사에서 여성이 배경처럼, 소재처럼 활용되거나 제자로 대변되는 남성 주인공의 보완 장치로서 활용되던 양상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으로 둔갑한 귀신 여우 서사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서사는 그러니까 이러한 작품들의 서사는 그러한 여성이 주도하고 남성은 서사를 주도하지 못한 채 그러한 여성이 서사를 주도하는 데의 보완장치로서 활용이 됩니다. 예컨대 남성은 그러한 여성이 서사에 등장하게 되는 발판이나 계기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요제지에서 목도되는 욕망은 지배 이념인 육아의 윤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욕망도 분명히 있지만
이 여우 귀신 서사에서 정경화되는 그러한 욕망은 그것과는 거리가 분명하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뭐 그걸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기존의 이제 논의에서는 정종, 그러니까 인간을 정의 종류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정종으로서의 인간의 욕망이 보다 정경화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귀신과 여우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신통력도 지니고 저기 부적과 도술로 퇴치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환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귀신과 여우 모두 이유 없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사람을 골리고 놀리고 하는 존재인 반면에 또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우는 자녀 생산이 가능합니다. 여우가 인간으로 둔갑이 되면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절대 다수의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아이를 낳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천녀유혼의 원천 서사가 섭소천이라는 작품인데요. 거기서처럼 귀신이 인간화가 진척되면 아이를 낳습니다. 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우는 의도해야지 남자의 정기를 취해서 남자를 힘들게 하는데 귀신은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그런 유형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여우는 양기를 간직한 따뜻한 존재, 귀신은 음기를 지닌 차가운 존재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여우는 선녀, 신성과 그러니까 호용되고 통용되기도 하는데 귀신은 그런 모습은 또 보이질 않습니다. 귀신과 여우와 인간 사이의 관계 맺음의 유형은 돕는 유형과 피해를 입히는 유형 이렇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돕는 유형은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전생의 연 때문에 전생에 못 푼 것이 있어서 그게 원한이든 바람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그냥 인간 사회의 어엿한 구성으로 살고 싶어서 그냥 우정을 맺고 싶어서 그냥 막연히 그 사람의 특히 상대방의 도덕적인 완성도가 좋아서 그렇게 이제 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그 도덕적인 완성도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러한 품덕을 갖고 있으니까 나하고의 사랑, 나하고의 이 정의 관계를 배신하지 않고 잘 유지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육아적인 훌륭함 때문에 그 남자한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의 정의 관계가 잘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 이제 증거로서 확신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여우와 귀신은 인간이 되고자 하거나 신선이 되고자 하고요. 인간이 되는 방식, 신성이 되는 방식 다 이렇습니다. 또 인간이 되었을 때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은요. 이렇습니다. 남편이 되는 남자를 고관대작으로 만들어 부귀를 크게 누리게 한다라는 것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세속적 부귀를 남자가 추구를 하면 막 혼냅니다. 그냥 남자와 넉넉하게 금실 좋게 그냥 지내는 것 정도입니다. 이제 남자 귀신이 남자로 바뀌는 경우는 대놓고 추구를 하거든요. 그런 서사에서는. 근데 요 서사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부유함을 추구는 하지만 거부의 창출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대는 것마다 잘 풀려서 넉넉하게 그냥 사는 거. 이 정도를 그냥 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즐거움을 찾아서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소시민적 평강과 행복의 추구라는 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존재를 욕망을 하고 그냥 평온한 삶, 평탄한 삶, 그 다음에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냥 상전으로서 아랫사람들 부려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불안해하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호걸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연인 되기 또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탄하게 잘 사는 것들을 말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인간 사이에 살며 인간으로 대접받기를 희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난다라는 그런 욕망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그냥 이전 생애보다는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욕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우와 귀신도 신선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종종 표출을 합니다. 이건 뭐 인간이 신선되겠다라고 했을 때 욕망과 거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이제 어떤 것들을 이러한 여우와 귀신의 욕망으로부터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외사라는 전통이 있고 외사가 이 소설이나 필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관념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외사가 이러한 그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이고 있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 주류로 틈입시키는 외사를 주류화하는 그런 어떠한 이 문학적인 유희라고 할까요? 놀이를 수행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컨대 만주라는 인민족 치하의 중원 전통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목민족은 인격이 아니라 수격이니까, 그러니까 동물격이니까 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 상황이 인식 차원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배 권력, 지배 이념, 지배 문화로부터 탈피 내지 회피하는 것. 그래서 기이한 것을 기록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러한 문학적인 감성 사유 속에서는 실록이다. 실제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어떠한 사고가 작동됐던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은 홍루몽 속에서도 비슷한 편린들을 또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 주체화. 이것도 예컨대 당시에 여선외사라든지 유림외사의 심경지 같은 이러한 그 여성 인물을 서사의 주체로 삼는 이러한 서사들하고 일맥상통하면서 그 시대에 여성 서사가 이렇게 전면화되는 본격화되는 그러한 현상과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결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욕 이러한 것들이 이런 여우 귀신 서사에 여성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렇게 전면화적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는 이게 기이함을 추구하는 풍조가 아주 셌었는데 요 시기 정도 되면은 이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이한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심상한 것이 오히려 평범한 것이 오히려 참되게 기이한 것이다라는 노자식의 그러한 물론들이나 실론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과 지금 이 요제지 여우 귀신 서사에서 보이는 뭐 소시민적인 평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욕망의 심상화 평범화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흔히 이제 지성사에서 요 시기에 욕망이 해방이라는 것이 사상계의 주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이러한 문학적 중간층들에게는 그들에게 욕망의 해방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심상한 욕망을 일상적으로 추구하고 지속 가능하게 실현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실현 가능한 목표이자 한 양태라고 설정됐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증은 글을 통해서 추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